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피 모발 관리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자, 수업을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 느낀 부분들이 우리가 미용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단골 고객님들을 이렇게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미용실 매출이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작고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일을 꾸준히 반복한다는 게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큰 성과를 내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이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것들을 해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평범의 연속이 결국에는 비범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아침에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기 싫을 때도 저도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순간을 또 일어나기 이 싫은 마음을 잘 내가 통제해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가정과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또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하시겠지만은 그 순간들을 잘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대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꼭 상기시켜야 할 명제,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수업이 두피 모발 관리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용은 예술과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상은 둥글다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자란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피는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두피 모발을 관리할 때에는 우리가 두피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피를 애기 다루듯이 샴푸를 하실 때 부드럽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피는 피부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가장 예민한 곳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두피에 이렇게 살짝 대보시면은 두피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두피에 열감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미용을 할 때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용은 예술과학입니다. 왜냐하면 헤어 디자이너는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우리가 일으켜서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작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모발의 길이를 자르는 것, 블로우 드라이를 하는 것, 모발에 두피의 약재를 도포하는 것, 그 두피의 약재를 도포하는 것은 스케일링제나 두피 보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학적 작용은 우리가 모발에 펌제, 그리고 염색제, 그리고 탈색제 등등을 우리가 도포해서 모발의 변화를 일으켜서 고객이 원하는 이렇게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많은데, 이 작용들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고객님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잖아요. 이 고객과의 관계도 우리가 친밀도가 높아지고 하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긴장을 늦추게 되면. 근데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단골 손님이거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 관계를 오래 또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 원하시는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도 고객님 혹시 요즘에 뭐 지나가시다가 머리 본 것 중에 예쁜 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본 거, TV에서 나 잡지에서 본 거 중에 원하시는 머리 스타일 있으시면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얘기를 해달라고 한 번 더 여쭤봐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고객에게 맞춤식 헤어 디자인을 제안해서 결론은 고객이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헤어 디자이너는 기술과 맞춤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여야 되는데 이 고객 만족을 높여야지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충성 고객, 즉 단골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모발 헤어 디자이너가 가지고 노는 주된 재료인 모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서적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각각의 키워드를 우리가 추출해서 모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려고 제가 책을 여러 권 읽고 또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또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해봤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또 그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모발은요, 이렇게 크게 제가 5가지로, 여러분들을 5가지로 나눠, 5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발의 성분, 그리고 모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모발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모발은 어떠한 결합을 통해서 모발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발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성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모발 이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가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18종에서 22종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분자들이 모여서 되는 건데 아미노산이 우리가 18종에서 22종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 케라틴과 콜라겐으로 나뉩니다. 자, 케라틴은요, 단단하고, 손톱이나 피부의 각질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요, 부드럽고 피부의 내장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콜라겐을 많이 모발이 만약에 푸석거리거나 그리고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콜라겐 섭취를 많이 하는데 음식물보다는 요즘에는 우리가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가루로 된 콜라겐을 많이 먹는데 거기에 이제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먹게 되면은 머리가 빨리 자랍니다. 왜? 모발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남자애들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모발이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육류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구조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표피. 모표피는 큐티클이라고도 불리우고 투명층이고 또 모발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투명층이 친수성과 친유성 이 두 가지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피질은 우리가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헤어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로 표현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피질은 우리가 콜텍스라고도 불리고 피질세포, 즉 케라틴과 말단 결합, 즉 펩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에서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멜라닌 색소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모발에 펌을 했을 때 탄력도나 모발의 강도 그리고 모발의 질감, 색상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수질은 메듈라 또는 모듈라라고 하는데 다각형 모양의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모발에는 모수질이 있고 가는 모발에는 모수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얇은 모발에 우리가 특히 애기들 머리나 얇은 모발에는 펌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수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은요, 여러분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모발이 끝이 갈라지고 타고 하는 게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에 쉽게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건열과 습열로 나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대전성, 우리가 그 컨디셔너를 사용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발의 성질 중에서 대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성은요,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광변성,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되면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태양광선, 모발은 광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또 모발이 상하게 되겠죠. 여름철에 특히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더운 나라에 가시면은 우리가 습열과 광변성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 강도, 신장은 우리가 그 길이를 말하는데 모발이 물을 먹게 되면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모발이 건조됐을 때는 늘어나는 걸 많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발에 분무를 해서 물을 먹게 되면 이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힘이 있는데 모발이 건강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힘이 우리가 견디기가 쉬워서 탄탄하겠죠. 자, 그리고 인장 강도, 당기는 힘. 우리가 텐션에 의해서 모발이 당겨지잖아요. 자, 모발이 건강할수록 당기는 힘에 또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발의 팽윤성, 부피 증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워터 스프레이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워터 스프레이 작업을 반드시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모발이 물을 먹었다라는 걸 볼 수가 없지만 떨어지는 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분무를 많이 했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모발이 물을 머금었구나라고 하는데 이때 팽윤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을 먹으면은 모발이 이렇게 부풀어 나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발은 흡습성이 있는데 흡수와 반사를 합니다. 이거는 모발의 약재가 흡수되느냐 되지 않느냐, 발수성 모이냐 발수성 모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모발의 흡습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용은 예술과학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과학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수소결합, 염이온결합, 시스틴결합, 펩티드 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결합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장마철에 그 모발이 잘 이렇게 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수소결합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서 샴푸를 하고 나서나 아니면 마무리 스타일링을 하고 나서 모발에 물기가 있는 상태가 웨트 헤어잖아요. 웨이 젖은 이런 건데 젖은 모발에 우리가 드라이를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수소결합의 원리에 의해서 고객이 원하는 드라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염이온 결합은요, 우리가 보통의 그 헤어 디자인 작업 중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헤어 디자인 작업을 했을 때 모발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 상태가 pH 4.5에서 5.5인데 이게 약산성 4.5에서 5.5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모발의 등전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적인 시술로 인해서 모발이 알칼리, 컬러나 펌제가 pH가 9, 알칼리성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이 우리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한 거는 모발이 알칼리화 되었다. 약산성에서 모발이 알칼리화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재작업을 할 때 고객이 다시 펌을 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다시 재방문했을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드려야 될 때 우리가 원래의 상태, 고객의 모발을 좀 안정적인 상태, pH 4.5에서 5.5인 상태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데 이게 염이온 결합입니다. 자, 시스틴 결합은요, 우리가 펌을 할 때에는 시스틴 결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로 모발에 연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재를 도포하고 바로 로트로 와인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콜드 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약재를 도포하고 우리가 씻어내는 거, 열 처리를 하고 자연 타임을 본 다음에 씻어내는 것을 우리가 연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연화를 했을 때에 우리가 모발 내부에 시스틴 결합이 끊어져야지 고객이 원하는 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를 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틴 결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발 내부에 시스틴 결합이 끊어졌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틴 결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스틴 결합이 끊어져서 우리가 와인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제를 우리가 도포하잖아요. 이 산화제를 도포하는 게 재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모발 내부의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해야지 컬이 고정되는데 이게
우리가 펌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티드 결합은요. 극손상모에서 우리가 모발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러면은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펩티드 결합은요. 우리가 보통 이 클리닉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원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에서 우리가 아미노산에서 더 작은 분자로 가면은 펩티드 결합, LPP, LPT, CM 그 성분들이 더 작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단백질을 채워주는 이 결합이 그 펩티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 원인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발의 손상 원인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블로우 드라이로 또는 아이론 기계로 C컬 또는 S컬 웨이브를 만들게 되고 또 스트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발에 열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열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은 큐티클층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열 보호제나 에센스를 도포하시고 이런 블로우 드라이나 아이론 작업을 해주시면은 손상이 덜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상 원인에서 보시면은 또 두 번째가 드라이 커트가 있는데 자, 이 드라이 커트는 우리가 웨트 커트는 젖은 모발에 커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발에 분무를 해서 커트를 하잖아요. 이때는 물을 분무하게 되면은 팽윤팽창을 해서 모발이 이 커트의 난로, 그 가위의 난로부터 이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분무를 하지 않고 건조된 모발에 커트를 하게 되면은 그 날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모발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이 제가 그 전에 잠깐 서울에서 일했던 직원을 그 레이어드 커트를 잘한다 해서 섭외를 해서 머리를 했었었는데 저한테 이 지인이니까 지인은 고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또 느꼈고 지인들은 불편한 사항을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불편한 감정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연락 펌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레이어드 커트 잘한다고 한 친구가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그 저희 미용실에 없어서 제가 그 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예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근데 그 친구가 커트하고 나서 머릿결이 안 좋아졌다고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커트하고 나서 머릿결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 고객님께서 그 지인분이 커트하기 전에는 머릿결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레이어드 커트는 층을 많이 내고 층을 내서 질감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커트를 받아봤는데 레이어드 컷 디자인 라인은 잘 뽑는 거 인정.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할 때 머리가 뚝뚝뚝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머리가 날에 의해서 머릿결이 이렇게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야 뭐 맨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머릿결이 손상된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데 일반 손님들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지인분이 그 머리 이렇게 케어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잘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머리 커트를 할 때 이제 질감 처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젖은 모발
위주로 하시고 건조된 모발을 했을 때에는 이 날을 잘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손상 원인에는 당연히 우리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헤어 컬러, 블리치, 매니큐어, 염색이 있는데 그나마 손상도가 제일 낮은 게 매니큐어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흡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블리치는 모발 내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 염색은 모발에 있는 모피지를 뚫고 색상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외선, 열에 쉽게 변하는 성질, 광변성과 열변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외선이 모발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염소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샴푸. 샴푸가 왜 모발을 상하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모발을 비비거나 샴푸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특히 모발 샴푸가 아니라 두피 샴푸를 자주 하게 되면은 이게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모발에 있는 큐티클층을 많이 벗겨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잦은 샴푸는 모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녁에는 두피 샴푸를 해주시고 아침에는 모발 샴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빗질을 평상시에 빗질을 해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결 정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피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빗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마찰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모발에 그 손상돼 있는 모발 있잖아요. 그런 모발은 우리가 그냥 빗질하면 당연히 큐티클층이 없으니까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엉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요한 헤어 디자이너가 주된 주된 재료인 모발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업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마인드맵을 직접 그리면서, 그리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전문 서적을 또 한번 읽어봤었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드디어 두피 모발 관리하기일 때 제가 이것을 준비했었는데, 한번 듣는다고 이해되는 거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 평범의 연속이 비범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손흥민이 이 기본에 엄청 충실했잖아요. 또 김연아가 또 스핀을 정확하게 이렇게 착지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또 발레리나 강수진이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끝을 세워서 했으면 발톱이 다 없어질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오늘 내용들도 지난번에 들었는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은 앞에 내용들을 제가 또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어느 정도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장으로 우리가 바꿔서 전문 용어로 바꾸고 하면은 전문가다운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모발에 관련된 제가 자료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모발이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했을 때 모발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합과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쉬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